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어제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부터 인사 나누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어제부터 합류한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타이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면 올뉴 이렇게 가는 게 있던데. 그렇죠? 올뉴 뉴스 3개 이렇게 갈까요? 좋습니다. 예. 뉴가 바로 들어가니까 발음이 안 되네. 네. 페이스리프트 뉴스 3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호흡 기대하면서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어떤 소식입니까? 네, 참사 5년 9개월 만입니다. 어제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수사단이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6명에 대해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세월호 특조위 이제 국장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이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게요. 네. 바로 같은 검찰인데 왜 다른 결론이 나온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년 전 수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는 거냐? 네, 그리고 수사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 그런가요? 왜 기소 여부에 대한 어떤 검찰의 판단은 달라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5년 전 검찰 수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었나요?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로서 나온 내용 이 부분보다 예. 이 해경 구조정장 2심 판결문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었어요. 그 법원이 지금 검찰이 낸 서류를 보고 나서 예. 이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네. 그런데 사실 검찰은 여기에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법조인님 박지훈 그렇죠. 변호사께서 한번 그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죠. 왜 그랬을까요? 기소 독점 기소 편이거든요. 예. 뭐 앞으로는 좀 바뀔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예요. 그 당시에는 검사가 봤을 때는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기소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웃기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조금 저는 어색합니다. 아, 왜요? 그 판단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검찰이 지금은 특수사단을 만든 건데 예. 5년 거의 뭐 6년이 다 돼가지고 새롭게 사건을 보면서 영장부터 청구하는 저는 김학의 사건이 딱 떠오르거든요. 김학의 사건도 특수사단을 새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예.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아, 예. 근데 무죄 받았어요. 네. 근데 누가 봐도 공소시효 다 지났고 무죄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약간의 몰라 새로 조사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 있지만 구속부터 막 던지는 거는 약간 쇼맨십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청구한 그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뒷북 구속영장 아닌가요? 그렇죠. 뒷북이 하려면 그때 했었어야 되고 지금은 6년 정도 지났으면 물론 뒷북 영장이라는 건 없긴 합니다만. 구속보다는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아. 6명 무더기로 구속을 한다. 아, 그럼 이 그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쇼적인 그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 생각이고 어쩌면 구속을 원하기보다는 이런 수사 결과를 냈다라는 걸 좀 보이기 위해서 좀 그런 성과. 모습이 보입니다. 성과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게 자, 저는 그럼 이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김동인 기자는 어떻게 읽고 네. 계세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쨌든 그 핵심이 사실 증거인멸이라는 도주의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판단 좀 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해경의 어떤 책임자급들을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지 당시에 그렇다면은 외압을 넣었던 더 윗선까지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달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게 위를 캐는 데는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일단 시간 너무 많이 지났고요. 예. 도주를 우려가 없습니다. 예. 증거는 뭐 인멸했으면 벌써 다 했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때 검찰 지금 검찰이 다릅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너무 적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이 나오면 좋고요. 네. 안 나와도 우린 수사 잘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많이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자진해서 특별 수사단을 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박지원 변호사님의 이제 기본 전제는 검찰의 진정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 관점은 이거이신 것 같은데. 특별수사단이 결성됐던 시기가 11월 11일인데 네. 아무래도 그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어떤 시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이제 시기였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순수성에 대한 의심은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흠.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사실 단계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는 게 더 윗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 단계적으로 보면 그런 의혹들 내지는 그런 수사의 방향도 지금 어느 정도 점쳐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릴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자 이제 이 해경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 단계에서 뭐가 나올 건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긴 이걸 합니다. 보면 사실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제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말씀에서 이제 그 체크 포인트는 확실하게 도출이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동희 기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갑자기 떠오르네. 네.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법무장관이죠. 떠오르는 게 왜냐하면 네.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 적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네. 반대하고 하지 말라라고 질타했던 했습니다. 네, 네. 주체가 바로 그 두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직권남용죄 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국내 대표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이상문학상이 이 수상 작가들에게 저작권 양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흠. 우수상 수상자로 꼽힌 김금희 작가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현재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 작가가 우수상 수상을 거부했다고 알려졌고요. 네. 이 출판사 측이 지난해부터 이 우수상 수상자에게 저작권을 3년간 이 출판사가 갖는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동안 우리 문단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예. 어제 아무래도 문학사 상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표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주인 변호사님은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이제 매년 한 권씩 그러니까 발행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집에 있긴 한데요. 잘 읽지를 못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간은 꼬박꼬박 사서 읽고 사긴 사요. 아 요즘 너무 바빠갖고. 예. 이상이 특히 좀 특이한 게 연초에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나오면요. 네. 베스트셀러에 항상 올라요. 맞아요. 이거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의무적으로 아니 사는 게 중요한 게 읽어야 된다니까. 읽어야죠. 예. 네. 근데 이거 3년이거든요. 네. 계약서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작가들한테. 음. 이거는 봤을 때 좀 놀라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또 저작권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결국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에 그 우수상을 수상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돈을 줄 것 같으면 저작권 양도 조항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료로 바꿔도 남을 정도의 금액.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 받겠습니다. 한 3년간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죠. 사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저작권에서 표제도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작가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번에 거부했던 충분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단에선 특히 김금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 작가로 꼽히는 편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나마 김금희 작가라서 이 문제 제기 가능했던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한국일보가 좀 기사 말미에 좀 재밌는 얘기가 실었더라고요. 네네. 이 출판업계에선 주최 측이 이 수상작 출판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문학상을 운영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출판계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그 말씀하신 이게 돈 문제라고 친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이라는 것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아 그건 참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작은 부분을 뭐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는 저 법조인 생각에 계약서 조항을 조금 잘해서 저작권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작권은 사실은 양도를 원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등단이 되고 여기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받지 않겠다. 만약에 김금희 작가가 우수상 받고 딴 데 또 내버리면 이상문학집에서 그 단편집이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양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3년간은.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계약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을 할 때
작가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출판계 업계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만 작가들이 할 수 있는 뭐든 뭐 표제 작성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예외 조항을 좀 했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계약서상의 법률 문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네. 이게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의 어떤 불합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발을 하는 성격이 있다. 어제 김명인 교수, 인하대학교 김명인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기 나왔던 말이 시쳇말로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겁냐. 그리고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요즘 자주 인용이 계속 쓰는 되는군요. 그 말이에요. 영화의 한 영화에 대사인데. 나왔던 네. 네. 저희도 좀 자주 쓰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그 메이저 출판사들은 그나마 저기 원고료나 인세라도 좀 챙겨주긴 하지 상당수 군소 출판사나 잡지 같은 경우는 고료나 인세도 안 준다. 그리고 이 문학상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문학상이 아무래도 영예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단순 계약 조항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인세라든지 그리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단이 그동안 굉장히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좀 더 크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찌 보면 그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편견을 강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이 너무 돈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네, 이건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면 그래요. 우리나라면 왠지 다른 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거 하나의 노동이라고 네.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그 노동의 어떤 갖는 어떤 그 심적인 측면이나 육체적인 측면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데 그렇죠. 돈 밝히면 안 된다는 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게 오히려 되게 잘 된 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 이래 되면 이 지금 문학상 이런 거 많거든요. 네. 앞으로 다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소박하게 한 말씀 어제 이제 뉴스 보면서 그 말이 딱 와서 꽂히는데 아니 상이라고 하는 게 격려하려고 주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격려냐? 라고 하는 반문. 저는 그게 딱 가슴에 와서 BTS가 그래미상을 받으면 그래미에서 저작권을 가져가는. 그러면 가져가 버려요. 비유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순간 한 국회의원이 국회 경위에 무릎을 가격해서요. 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당했다. 이런 주장이 좀 제기됐습니다. 네. 가해자로 꼽히는 인물은 바로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현 의원인데요. 예. 국회 사무처가 이 전치 12주 부상을 입혔다. 이 경위에게요. 예. 그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오. 하지만 이제 김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상황이고요. 무고죄를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죄가 그렇게,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당시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라는 네. 게 이제 공식 입장문인데 예. 이게 사실 폭력 행위를 막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생중계 의장석에서 애꿎은 경위만 다투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십자인대 파일로 전치 12주라면 이건 중상인데요. 엄청난 이분이 지금 만 41세 여자 경위이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 업무 복귀가 가능해야 되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 회복 지금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회복 이후에 업무에 복귀가 가능하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불투명한 후유 장애가 상황입니다. 남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경위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형사도 문제지만 민사도 문제가 누구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국회에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 뭐 당사자가 있으면 그 당사자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영상상으로는 김명현 의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형사 책임 이후에는 또 민사 책임까지 또 갈 거예요. 후유장애 예. 남으면 예. 상당한 예. 양의 손해배상이 또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진실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형국인 거잖아요. 네, 간단히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근데 네.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고발장 안에는 그 인근 동료 11명 진술이 경위들의 있어요. 진술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봤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영상이 현재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증언이 지금 있는 상태죠.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단을 얘기할 할 수는 필요는- 없지만 예단할 수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현재 고발
들어갔고 네. 그리고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인 이제 거죠.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상대 쪽에서는 무고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진실을 다투는 단계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주장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쭤본 비디오 거 있느냐 플러스 네. 진술이거든요. 옆에 있는 경위 10명, 11명이 그걸 보고 네. 지금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예. 그걸 합쳐지면 명예훼손 무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검토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다녀와야 돼 한번. 아. 다녀오면 그 보여주면 그 못할 겁니다. 무고죄로 하면 또 무고죄가 돼요. 그걸 보고 또 하면. 또 그런 게 무고죄로 고소하면 또 자기도 무고죄 또 돼요. 알면서 또 무고죄 하면 무고의 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국회사무처에서 고소 고발을 못 하거든요.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면 김명은 의원이 뭐 다른 법적 조치를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총선이 4월로 예정돼 있기 네.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방 형태로 그러니까 설령 실제로 김명현 의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방 형태로 두는 게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출마할 예정이거든요. 이분도 안산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검찰에서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 기소가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페트 충돌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네. 그 기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그 회의 방해 혐의. 네. 네. 그러니까 있고 또 이제 공동 폭행이라든지 폭행 혐의가 있는 폭처법이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사실로 입증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적용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 경합범위 됩니다. 그래요? 만약에 동시에 해서 상해까지 입혔으면. 근데 지금 민주당 쪽은 공동폭기 공동상해가 됐거든요. 네. 거기는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형법상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 4명은 만약에 벌금 500을 받더라 하더라도 뭐 피선거 상실되지는 않고요. 네. 그럼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돼요. 선거 상실되려면. 근데 자유한국당은 좀 달라요.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폭행도 행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범죄들이 경합을 해버립니다. 국회법도 위반이 되고 또 뭐 만약에 폭처법 있으면 폭처법 위반되고 그런 경우는 500만 이상이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동물국회를 막자고 만들어진 게 선진화법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역대 동물국회 저는 계속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에 계속 이제 그걸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네. 전치 12주에라 어떤 이런 그 상해까지 나왔던 동물국회인가 그런 장면이 있었던가를 계속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강기가 의원 제가 또 강기정이라고 하는데 강기가 의원 할때 공중부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그 정도는 안 나왔거든요. 이거 아니었던 예. 아무튼 근데 좀 이제 부상 정도로는 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이거 당시 12주. 상황이 네. 어떻게 보면 의장 한 명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경위들이 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사실 부상자가 한 명이 아니라요. 총 3명 정도인데 뭐 핥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네. 상처가 적으니까 고소 고발 안 했어요. 네. 그 센 두 사람은 사람은 했어요. 나머지는 뺀 이 센 사람은 상태였어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후유장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좀 계속 그러니까 진행 상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동인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